안녕하세요. 영화 속 인상적인 장면을 통해 숨은 의도와 연출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의 비밀입니다. 영화에서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편집은 단순히 시간을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들을 동시에 존재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겹쳐질 때 관객은 더 많은 긴장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입니다. 이 작품은 꿈속의 꿈이라는 구조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간 단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편집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떻게 여러 층의 시간을 설계하며 긴장감을 유발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셉션은 타인의 꿈에 침투해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구조는 단순한 사건 진행이 아니라 다층적인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꿈은 한 단계씩 내려갈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데 이로 인해 하나의 사건이 각기 다른 속도의 시간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편집을 통해 여러 시간대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관객이 직접 체감하도록 만듭니다. 즉, 이 영화는 시간을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라 시간을 이해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여러 단계의 꿈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 1단계 꿈, 2단계 꿈, 3단계 꿈, 그리고 림보까지 총 4개 이상의 시간층위가 동시에 전개됩니다. 먼저 1단계 꿈 단계에서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자극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움직임이나 충격 같은 요소들이 그대로 영향을 주며 장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2단계 꿈에서는 현실의 물리 법칙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방향이 뒤바뀌거나 공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변형되면서 관객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아래 3단계 꿈으로 내려갈수록 현실과 유사한 구조보다는 극단적인 환경과 긴장 상태가 강조되며 일종의 작전 공간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림보는 특정한 규칙이나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 가장 깊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각 꿈의 단계는 서로 다른 조건과 다른 시간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시간 속도를 동기화하는 편집입니다. 인셉션은 각 꿈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위 단계에서는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 하위 단계에서는 몇 분 혹은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서로 다른 시간들이 단순히 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동시에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편집은 각 단계의 속도를 유지한 채 특정 순간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기준으로 모든 층위를 연결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느린 시간과 빠른 시간을 동시에 인지하면서도 하나의 클라이맥스로 수렴되는 구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차 편집이 여러 사건들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영화의 편집은 서로 다른 시간 단위를 가진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즉, 이 영화에서 편집은 장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정렬하고 동기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화된 사건 배치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특정 타이밍을 기준으로 맞물리게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킥이 발생하는 순간은 각 단계에서 모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개의 서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타이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시각적 정보보다 구조적 이해를 유도하는 편집입니다. 이 영화는 모든 공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관객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계속 추적하도록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호텔, 서론 등 공간은 명확히 구분되지만 편집은 이를 반복적으로 교차시키면서 관객의 인지를 시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토템을 통한 인지 기준의 설계입니다. 영화에서 코브가 사용하는 팽이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 토템은 돌다가 멈추면 현실,
계속 회전하면 꿈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품의 중요한 역할은 단순한 설정 설명이 아니라 관객이 시간과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층의 시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은 끊임없이 지금 이 장면이 현실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편집은 명확한 해답을 주기보단 토템이라는 장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판단을 관객에게 맡깁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팽이가 완전히 멈추는지 보여주지 않는 선택은 의도적으로 확정을 지연시키는 연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결말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장면은 현실이라 판단하는 관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코후의 아이들이 이전과 달리 얼굴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등장하고 배우들의 동선과 시선 처리 또한 꿈속 특유의 비현실적 연출보단 안정적인 현실의 연출 방식에 가깝게 구성됩니다. 또한 코브가 토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아이들의 시선을 옮긴 선택은 현실에 도달했다는 심리적 완결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토템은 단순한 판별 도구를 넘어 관객에게 의심을 유도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영화 전체의 연출과 단서를 통해 현실이라는 해석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셉션은 시간을 나누는 영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의 시간을 하나로 겹쳐 놓는 영화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셔터 아일랜드를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장면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